네, 마지막 꿈은 대권, 다시 홍준표라는 제목입니다. 자, 김 기자 어때요? 홍준표 전 대표가 대구 수성을 해서 어쨌든 무소속으로 생환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구 수성 을 지역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미래통합당 이인선 후보에게 가까스로 이겼어요. 3%포인트 이내로 이겨서 좀 당선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제 이제 지역에서 차량을 타고 많은 지지자들을 이제 모셔놓고 당선 감사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도 그 모습입니까? 보이고요. 예. 뭐 이거는 작은 뭐 축하 공연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홍준표 당선인이요. 선거 직후인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 꿈은 대권 도전이다라는 주장인데요. 이미 당대표는 2번 했고 내 마지막 꿈은 대권 도전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83석으로 대통령이 됐다. 정치 지형 또한 바뀔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내놨는데요. 무소속 출마 후에 이제 복당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줄곧 해왔었는데 관련 질문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목소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당은 뭐 쉽게 빨리 될까요? 나는 거기는 그 질문을 아주 불쾌한 질문으로, 무례하고 불쾌한 질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요? 그 질문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용 전 대표님. 아이, 됐어요. 그 질문하지 마세요. 소인배들하고 놈 얼박하기 싫으니까 그거는 질문하지 마세요. 청취자들한테만. 습니다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불쾌해하시는 배경이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당에서 내가 25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당입니다. 그런데 이 당을 내가 25년 지킨 사람을 어떻게 떠내기들이 들어와서 당 안방을 차지하고 주인을 내쫓으려고 합니까? 또 주인을 갖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도대체 그게 하고 무리합니까? 네, 홍준표 당선인 화가 많이 났습니다. 예, 조속히 내가 당으로 돌아가서 당을 정상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당선인은 지금 무소속 신분이니까 지금 이제 통합당으로 돌아가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호영 지금 대구 수성갑 당선인은 약간 좀 홍 전 대표랑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홍준표 복당 원하겠지만 당장은 좀 어려워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은 홍 전 대표는 통합당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고 가지고는 절대 안 돼. 또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우리 하 팀장 보시기에는 어때요? 통합당이 결국 홍 전 대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까요? 아니면 계속 좀 뭔가 갈등을 이어갈까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연히 뭐 받아들여야죠. 지금 숫자가 얼마입니까? 근데 이제 저기 지금 주호영 지금 당선자 같은 경우는 당장은 안 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지금 주호영 당선자는 대구의 수성갑에서 당선이 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번에 5선인데 그동안 계속적인 지역구는 홍준표 당선자가 당선된 수성을이었어요. 그랬죠. 예. 예. 근데 이제 결국은 김부겸 전 장관은 이제 사실은 낙선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그거는 성공했겠지만은 그 사이에 선거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저기에 홍준표 당선자는 전혀 안 도와줬어요. 네, 거의 모든 지역구라든지 그 인력, 뭐 사무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인선 저기 미래통합당 당이 이제 그쪽에서 공천을 했으니까 도와주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서로 앙금이 있는 건데 두 사람이 똑같이 5선이고 뭐 어떻게 보면은 한쪽은 이제 주호영 당선자한테 판사를 했거든요. 예. 판사 검사 서로 약간의 그런 경쟁 관계도 있고 하기는 하겠지만은 예. 지금 이 상황에서는 빨리 받아들이고 다만 홍준표 당선자 같은 경우에도 오면은 뭐 그 전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쳤던 사람들 뭐 보복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까지도 지금까지 당의 마음이 떠나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런 생각보다는 빨리 보수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좀 더 거기에 진력해야 맞겠죠. 예. 어쨌든 지금 홍준표 당선인은 서정욱 변호사, 내가 통합당으로 돌아가서 내 마지막 꿈은 대권 도전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아유, 내가 당대표 2번이나 했소이다. 내가 대표 한 번 더 할까요? 내가 그런 짬밥입니까? 나는 대권으로 직행하겠소이다. 통합당 간판을 달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그 당 복귀는요. 저는 이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공천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제 무소속 당선됐던 김태호, 홍준표
그다음에 윤상현 있잖아요. 예. 전부 이게 저는 공천이 잘못됐다 봐요. 공천이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이기는 공천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홍준표는 양산에서 경선을 줬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김두관하고도 좋은 승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천이 잘못됐기 때문에 첫째 복당은 받아줘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나 이게 그 홍준표 대표는 본인에게 킹이 되려면 안 됩니다. 킹이 되려면 안 본인에게 된다. 킹메이커가 돼야 돼요. 본인에게 새로운 인물을 키워내고 네. 그분에게 대권에 도전하도록 밑거름이 돼야지. 예. 본인에게 킹 대권에 나간다? 이미 지난 대선에 홍준표 대표는 이제 그 검증이 끝난 거예요. 그때 여러 가지 뭐 흥분제, 그다음에 영감택 이런 여러 가지 막말 시비부터 모든 게 돼가지고 큰 표차로 졌지 않습니까? 이미 검증이 예. 끝났다. 근데 이번에 새로 도전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야 되고, 거기에 홍준표 대표도 하나의 미랄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본인도 살고, 당도 살고, 보수도 삽니다. 당에 돌아오는 건 좋으나 본인이 킹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네. 이게 서정욱 변호사 이제 개인 생각이신 거고. 자, 그렇다면 이번에 총선에서 통합당에서 컷오프가 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생환을 한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죠.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개인적으로 승리를 했다라는 기쁨도 있지만은 참 마음은 무겁습니다. 특히 야권이 완전히 몰락하다시피 했고 또 제가 몸담았던 미래통합당은 이제 지역 정당으로 돌아갔고 그 복당 계획은 일단 저는 시민 후보고 주민 후보입니다. 주민분들의 뜻이 우선이다. 뭐 제가 복당한다고 바로 복당하고 그건 아니고 일단은 주민분들의 뜻을 묻는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이제 향후에 입장을 발표하겠다. 네, 뭐 복당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윤성현, 즉 윤상현 무소속 당선인. 그래픽 좀 주세요. 그들이 돌아왔다. 무소속으로 생환 이겁니다. 통합당에서 지금 컷오프가 돼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된 4명의 지금 면면을 보고 계십니다. 홍준표, 대구 수성을, 김태호,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윤상현,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 권성동, 강원, 강릉. 그러니까 어쨌든 무소속으로 배지를 달게 된 건데 장현미 변호사 네. 보시기에는 결국 저 4명이 다 그냥 통합당에 다시 돌아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이제 통합당의 많은 세력을 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잃게 됐고 정말 의원 수 하나하나가 좀 소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원래 당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당내에서도 평가를 받지 못해서 사실 컷오프되고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물론 이제 승리를 위한 공천이 아니었다는 평가를 이제 주셨지만 예. 사실 그런 분들이 다시 미래통합당에 복귀를 해가지고 얼마나 또 국민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치를 펼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의문입니다. 예.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는 선거에서 참패한 이후에 김 기자, 비대위원장으로 누구를 앉혀야 할까?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선거의 책임을 지고 황교안 대표가 그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를 꾸려야 하는데 여기에 비대위원장은 누가 되느냐 얘기가 뭐 많이 나오는데 가장 큰 관심은 김종인 그 위원장에게 쏠렸습니다. 가장 최근에 선거를 지휘해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비대위 얘기가 벌써 나와요? 나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여기 올 때서부터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하는 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선거가 끝나면은 깨끗이 내가 일상의 생활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김종인 위원장은 뭐 비대위원장설에서는 부인을 하면서 선을 그었지만 당 안팎에서는 좀 요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황교안 전 대표는 그 사퇴 직전에 김종인 위원장에게 비대위를 좀 맡아달라 부탁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박형준 전 공동선대위원장, 당을 바꾸려면 뭔가 카리스마와 경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김종인 위원장 말고는 좀 그런 분을 찾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홍준표 전 대표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통합당 김종인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통합당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선거에서 패배하기는 했으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다시 김종인을 모셔와서 비대위원장에 앉혀야 된다. 이런 얘기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건데 예. 우리 하 팀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맞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지금 아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당장 지금 전당대회를 열어서 무슨 당대표를 뽑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그 안에 거의 뭐 최고위원 7명 중에 6명이 모두 낙선을 한 상태죠. 조경태 위원 빼고 다 예. 낙선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대표로 나설 사람도 없고 또 홍준표 당선자 같은 경우도 들어오더라도 원래 당권하고 대권 분리 정책에 의해서 예. 서로 당대표를 맡은 사람은 대권에 못 나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자기는 당권을 맡지 않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김종인 뭐 비대위원장 지금 선거총괄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안철수 또 유승민 뭐 의원 얘기도 나왔고요. 여러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근데 예. 아무래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무래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다시 와서 비대위원장 역할을 잠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이다. 예, 알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다시 시작이 될지.